여러분, 단돈 11달러로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베트남 해양경비안 보청 부국장 르엉타이는 어린 시절 해적들에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런 그의 앞에 나타난 건 250척 규모의 중국계 해적단이었죠. 베트남 해경 6명이 실종되고 국제사회는 거칠애성 성명만 발표하는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때 한국에서 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형제의 값 11달러로 전투함을 드리겠다는 믿기 힘든 제안이었죠. 이 11달러짜리 회색배 한 척이 어떻게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말레이시아 접경 해역, 새벽 3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250척의 배들이 베트남 영해를 유린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계 해적단들이었죠. 이들은 단순히 불법 조업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트남 어민들의 어구를 빼앗고 때로는 사람까지 납치하는 무법자들이었습니다. 베트남 해양경비안 보청 부국장 르엉타이는 이 상황을 보고받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의 마음속엔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8살이던 르엉의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해적들에게 납치당했죠. 시신조차 돌아오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기다리며 매일 바닷가에 나가 앉아 있었고 어린 르엉은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바다를 지키겠다고 다짐했던 그 아이가 지금 베트남 해경의 부국장이 된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베트남 해경의 장비는 너무 노후했어요. 40년 된 낡은 순찰선들로는 최신 무기로 무장한 해적단을 상대할 수 없었죠.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도 돌아오는 건 우려를 표한다. 주목하고 있다는 공허한 성명서뿐이었습니다. 그러던 2023년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해경 순찰선이 해적단과 충돌했어요. 6명의 해경대원이 실종됐죠. 르엉은 구조작전을 지휘하며 며칠 밤을 새웠지만 동료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해적단의 뻔뻔한 반응이었어요. 오히려 베트남이 먼저 공격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했거든요. 중국 본토의 일부 언론들까지 가세해서 베트남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르엉은 사무실에서 혼자 앉아 부러진 나침반을 만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유품이었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 나침반이 항상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요. 한국해양평화시민연대 김상민 대표였죠. 베트남의 상황을 들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성금을 모았어요. 형제나라 베트남을 위해 전투함 한 척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르엉은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김 대표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11달러, 형제의 값으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2배로 베트남의 바다를, 우리 형제의 바다를 지켜주세요. 며칠 후 르엉은 제한베트남 교민 회장과 함께 김상민 대표를 만났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였죠. 김 대표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광안함이라는 이름의 호위함입니다. 한국 해군에서 실전에 투입됐던 배예요. 교민 회장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 교민들도 십시일반 모금했어요. 조국을 떠나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베트남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거든요. 광안함의 재원을 보고 르엉은 깜짝 놀랐어요. 최신형 미사일과 스텔스 레이더가 탑재된 말 그대로 최신의 전투함이었거든요. 이런 배의 가격이 수백억 원은 될 텐데 정말 11달러에 준다는 건가요? 김 대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돈으로 구입한 거예요. 정부 예산이 아니라 순수한 민간 성금이죠. 그래서 11달러라는
상징적인 가격으로 드리는 겁니다. 형제에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요. 르엉은 아버지의 부러진 나침반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이게 제 아버지의 유품입니다. 해적들에게 당하신 후 바다에서 건져 올린 거예요. 한국의 도움으로 이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국방부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사기가 아닌가? 11달러에 전투함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일부 고위 관료들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반대하기도 했죠. 그런데 베트남 국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국의 제안이 언론에 알려지자 베트남 전역에서 감동의 물결이 일어났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 고마워요. 진짜 형제 나라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여론에 떠밀린 베트남 정부가 한국의 제안을 수락했어요. 2023년 11월 부산항에서 광안함 인수식이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한국인과 베트남 교민들이 몰려왔어요. 르엉이 광안함에 올라섰을 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함정, 최신 장비들, 그리고 한국 해군 전역자들이 준비한 상세한 운용 매뉴얼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 해군 전역자 30명이 무급 자원봉사로 베트남까지 따라와서 3개월간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였어요. 같은 바다를 지키는 군인끼리 서로 도와야죠라며 웃는 그들의 모습에 르엉은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3개월간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됐어요. 한국 자원봉사자들은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베트남 해경대원들을 가르쳤습니다. 미사일 발사법, 레이더 운용법, 전투 기동법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줬어요. 르엉은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동생, 고마워요 같은 단어들을 익히며 한국 자원봉사자들과 더 가까워졌죠. 언어는 달랐지만 바다를 지키려는 마음은 똑같았거든요. 훈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 교관이 해준 말이었어요. 이 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도구예요. 가능하면 한 발도 쏘지 않고 적을 물러서게 하는 게 최고의 승리죠. 드디어 2024년 2월 광안함의 첫 출항일이 왔습니다. 베트남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광안함은 위풍당당하게 바다로 나아갔어요. 르엉은 함장실에서 아버지의 나침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이 바다를 지키겠습니다. 출항 3일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200척의 해적 선단이 베트남 영해로 침범한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광안함이 있었거든요. 해적들은 처음엔 광안함을 우습게 봤어요. 베트남 해경의 낡은 배들만 상대하던 터라 자신만만했죠. 하지만 광안함의 위용을 본 순간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최신형 레이더가 해적선들을 모두 포착했고 미사일 발사대가 그들을 겨냥했어요. 르엉은 무전기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해양경비안 보청 광안함이다. 즉시 베트남 영해에서 철수하라. 놀랍게도 해적선들이 하나둘씩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말이죠. 한국 교관이 말했던 대로 진정한 승리를 거둔 거였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CNN은 11달러의 기적이라며 긴급 속보를 냈고 BBC는 한국의 형제애가 만든 평화라고 보도했습니다. 르엉은 함장실에서 무전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아버지, 저희가 지켰습니다. 이 바다를 지켰어요. 30년 만에 아버지에게 드리는 보고였습니다. 광안함의 활약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해적들이 베트남 근해에 얼씬도 못하게 되자 베트남 어민들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민들의 수입이 늘어나고 베트남 수산업이 되살아났습니다. 광안함의 소식은 동남아시아 전체에 충격을 줬어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우리도 한국식 형제 외교를 배우고 싶다며 문의가 쏟아졌거든요. 르엉은 한국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아세안 연합해양방 위조약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도우며 바다를 지키자는 취지였죠.
한국이 기술과 장비를 지원하고 동남아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는 구조였습니다. 2024년 9월 서울에서 한국-아세안 해양평화 정상회의가 열렸어요.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르엉이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의 $11는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진정한 형제애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이 정신을 아시아 전체로 퍼뜨려야 합니다. 회의장은 박수갈채로 뒤흔들렸어요. 각국 정상들이 아시아 평화 공동체를 선언했고 한국의 주도하에 상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내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국처럼 우리도 진정한 형제애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정부의 강압적 외교에 대한 비판 여론도 커졌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광안함은 여전히 베트남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더 이상 해적들이 나타나지 않는 평화로운 바다가 됐죠. 베트남 어민들은 안전하게 조업하며 풍어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르엉은 매년 아버지의 기일에 고향 묘소를 찾아가요. 올해도 어김없이 무덤 앞에 앉아 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 바다는 안전해요. 한국이라는 진짜 형제가 도와줬거든요. 부러진 나침반도 이제 새 것으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품은 여전히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광안함 함장실 한쪽 벽에 액자에 넣어 걸어두고 매일 그것을 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과 베트남의 형제애는 이제 전 세계의 모범이 됐습니다. 유엔에서도 $11 외교를 평화 모델로 소개하고 있어요. 작은 나라도 큰 돈이 없어도 진정한 마음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광안함이라는 이름도 특별한 의미가 됐어요. 광안은 넓고 평안하다는 뜻인데 정말로 베트남 바다를 넓고 평안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베트남 아이들은 이제 광안함 아저씨들이라며 한국을 친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11짜리 회색 배 한 척이 만들어낸 기적. 이것이 바로 진정한 외교의 힘이고 형제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따뜻한 마음이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준 소중한 이야기예요. 르엉 타인과 광안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큰 힘이나 많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과 형제애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 그리고 베트남의 간절한 마음이 만나 평화라는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오늘도 감뽕 충전 완료하셨나요?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당신의 구독은 우리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 감동 실화도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